네, 안녕하세요. 강병철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레르기 질환들이에요. 알레르기 질환이라 그러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무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아토피 피부염, 이게 알레르기예요. 피부 알레르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대개 알레르기 결막염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천식. 대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아주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애가, 아토피 피부염 유아들도 생기거든요. 그랬던 애가 조금 커서는 천식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이 같이 오는 아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알레르기 행진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이 뭐 아토피 따로, 뭐 알레르기 비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각기 다른 장기에서 나타나는 병의 형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되게 요즘은 또 이런 얘기가 유행이에요. 우리 애가 뭐 아토피가 심한데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워줘야 돼. 우리 애가 천식이 있는데 뭐 면역이 약해서 그래. 그런데요, 알레르기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과민성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옆집 아이는 계란이나 우유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애는 우유를 마시면 뭐 온몸에 무슨 족살같이 막 뿔긋뿔긋한 반점이 생겨 가려워 해. 요컨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애만 예민해. 이게 알레르기예요. 아토피는 피부가 예민한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은 코가 예민한 거예요. 천식은요, 기관지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들이마셔도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애는 꽃가루를 들이마시면 기관지가 갑자기 확 좁아지면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기침이 심해요. 알레르기 질환은요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만 느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환경이 나빠져서 그래,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보다 제주도가 공기가 좀 깨끗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제주도가 알레르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오염이 되고 뭐 대기 오염이 되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고 이런 게 알레르기에 좋지는 않죠. 그러나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화학적 물질보다는 생물학적 물질이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꽃가루라든지 아주 작은 씨앗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오염 때문이 아니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나무들이 꽃가루를 날리는 시기가 점점 길어져요. 그 가루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리는 기간도 더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레르기가 면역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면역을 강화시키면 알레르기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면역을 강화시키면 알레르기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면역세포가 괜히 쓸데없는 거에 화를 내고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게 알레르기인 거예요. 과민성이에요. 알레르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면역이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흥분하지 않고 잘 조절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무슨 홍삼을 지어 먹인다거나 비타민을 먹인다거나 유산균을 먹인다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토피란 말이에요. 천식이란 말이에요.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레르기 질환엔 특효약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겁나서 못 써요. 그 특효약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들짝 놀라죠. 아니 스테로이드? 그거는 진짜 나쁜 거 아니야? 그건 항생제보다 더 나쁜 건데.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슨 한약을 지어 먹는다든지 뭐 로얄 젤리를 먹는다든지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알레르기 질환엔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약이 나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꼭 써야 되는데 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직방으로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사람한테 투여하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었어요. 먹는 거, 주사로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에서 흡수돼 갖고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다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전신형 스테로이드예요.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온몸으로 퍼져서 원하지 않는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얼굴이 둥그러진다든지 여드름이 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온갖 정말 나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알레르기 질환을 스테로이드로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레르기 질환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천식이에요.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죠. 기관지가 너무너무 많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천식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스테로이드 독성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전신형 스테로이드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테로이드 그건 나쁜 약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전신형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스테로이드를 쓰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소형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예요. 아토피는 어디가 문제예요? 피부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연고로 만들어서 발라요. 천식은 뭐가 문제예요? 기관지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숨 쉬는 파이프가 기관지잖아요. 아주 조그만 가루로 만들거나 아니면 물방울로 만들어서 훅 하고 들이마셔요. 그럼 기관지로 쫙 들어가면서 스테로이드가 기관지에만 딱 달라붙어서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줘요. 코가 문제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은. 그죠? 분무 형태로 만들어서 코에다 칙 뿌려줘요. 아주 미량의 스테로이드는 피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났어요. 국소형 스테로이드는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단 그것도 조금 조심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아토피 연고나 크림, 피부에 바르는 거, 흡입치료제, 천식 있는 사람들이 들이마시는 거, 코에다 뿌리는 분무제, 알레르기 비염에 쓰는 것도 스테로이드 안약, 알레르기 결막염 4가지 형태가 국소형 스테로이드예요. 그 중에 스테로이드 안약, 이거는 눈에 있는 그 수정체에 나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안약은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스테로이드 연고, 이것도 효과는 되게 좋은데요. 자꾸 한 곳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피부에 무슨 작은 미세한 혈관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변색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뭐예요? 흡입 스테로이드하고 코에다 뿌리는 분무형 스테로이드잖아요. 이거는 거의 걱정 안 하고 그냥 쓰셔도 돼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에서 다 밝혀져 있어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왔어요. 너무 가려워서 애가 진료받는 동안에도 계속 긁어요. 그러면 그때 스테로이드를 세게 써요. 빨리 적의 선봉을 꺾어 버려야 돼요. 일단 긁지 않으면 좋아지거든요. 아토피는 가려운 걸 빨리 가라앉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있다 봤더니 좋아졌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약한 걸로 바꿔요. 하루에 3번 쓰던 걸 하루에 2번만 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좋아졌어요. 한 번만 써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일 약한 스테로이드로 바꿔서 하루에 한 번만 발라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만 바르든지 아니면 로션에다 섞어요. 더 희석시키는 거예요. 더 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고하고 로션을 1:1로 섞어갖고 발라줘서 하루에 2번 발랐더니 좋았는데 한 번만 발랐더니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2번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그럼 계속 써도 되나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최소한의, 아이가 긁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그러나 효과는 있어야 돼요. 애가 막 맨날 긁는데 스테로이드 안 쓰고 버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애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한테 맞는 가장 약한 농도를 찾아줘야 돼요, 부모가. 알레르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적어도 몇 년간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아토피는 한 5살 이상 되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긁고 힘들고 뭐 이걸 안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에다 뿌리는 스테로이드 마찬가지예요. 스테로이드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그걸 계속 피하려고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일 위험한 알레르기가 뭐라고요? 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식에서는 스테로이드 흡입제만 쓰는 게 아니라 기관지 확장제 흡입제를 같이 써요.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드니까 기관지가 넓어져야 거기로 스테로이드가 또 들어갈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를 일단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또 흡입을 해서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게 천식 치료예요. 근데 엄마들이 딱 보기에 이거 기관지 확장제는 내 나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스테로이드는 어디서 들어보니까 되게 나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관지 확장제만 써요. 스테로이드를 안 써요. 천식이라는 게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제일 문제인데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 기관지가 넓어지니까 숨쉬기는 편해요. 근데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좀 있으면 또 좁아져요.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점점 더 좁아져요. 그때마다 힘드니까 기관지 확장제만 쓰고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숨 쉬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로 와요. 천식으로 응급실을 찾고 천식으로 잘못되는 아이의 99%는 다 스테로이드를 몸에 나쁜 줄 알고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세상에 좋은 약이라는 건 나쁜 약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써야 될 때 쓰면 좋은 약이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쓰면 나쁜 약인 거예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도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